안녕하세요. 푸브리 헬스 인포 라디오 푸브리입니다. 오늘 사연은 군대에 간 동생을 위해 누나가 보낸 사연입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동생이 군대에 가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해요. 체중이 5kg 빠지고 소화가 안 돼 식사도 잘 못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잔다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된 지 한 달,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공포인가요? 밥맛은 없고 잠은 안 오는데 나만 유별난 건가 싶어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거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적응장애라고 불러요. 오늘은 이 마음의 감기를 어떻게 치료하고 특히 내향인과 외향인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응장애는 이직, 이사, 사별처럼 특정한 환경 변화가 원인입니다. 뇌가 새로운 환경을 위협으로 느끼고 비상 스위치를 켠 상태죠.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갔을 때 가장 심한 적응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전학을 갔거나 학년이 바뀔 때 적응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형은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소화불량, 식욕부진, 극심한 불면증, 식은땀 같은 거죠. 정서형은 초조, 떨림, 무기력함, 이유 없는 눈물, 극도의 불안증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적응장애는 무단결근이나 기물파손,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 위축이 생기거나 신체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해서 어디가 진짜 병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체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적응장애의 원인인 보통 스트레스로 인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감정 조절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나타난다고 해요. 다행인 것은 원인이 없어지면 스트레스도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좋아진다는 건데 직장인이 갑자기 이직을 하기는 쉽지 않고 학생이나 군인같이 어디로 도망가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이 시간이 정말 지옥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옆에서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가 너무 예민하다. 참으면 좋아진다. 좀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식의 비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변화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주 혹은 월 단위로 익혀야 할 업무 리스트를 정리하고 달성률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그날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죠. 저는 가끔 이런 상담을 받으면 매일 하루를 내가 패야 하는 장작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장작을 한 개씩 팬다고 생각하고 장작을 쭉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켜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 하루치 장작을 패서 쌓아놓은 나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십시오. 학생이라면 매일의 목표를 하나씩 세워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친구 누구와 이야기하기, 먼저 말 걸기, 모르는 문제 먼저 물어보기 같은 것들이죠.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과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변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 시도한 긍정적인 행동이나 생각들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변화나 스트레스에 대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피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대화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반응은 다 다릅니다.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 앞에서 나의 주된 반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런 반응이 나온 원인을 탐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인을 비판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본인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신입 공무원분은 민원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남자 민원인이 화를 내면 본인이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본인에게 언어폭력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렸을 때 당했던 폭력의 기억 때문에 비슷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화내는 민원인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은 본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외향형인 사람은 적응이 빠를 것 같지만 사실 외향형인 사람들도 적응장애는 겪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적응법도 달라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철학을 접목해 보겠습니다. 내향형들에게는 조용한 관찰자 모드를 권합니다. 억지로 말을 걸지 마세요. 대신 이름 외우기와 경청에 집중하세요. 이름만 제대로 불러줘도 엄격한 상사의 마음을 10배 빨리 얻습니다. 1대1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내향인은 무리 속에서 튀기보다 1대1 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얻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소는 가장 경제적인 언어다. 억지로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 가벼운 미소와 목례만 하세요. 카네기는 미소의 가치가 상대의 경계심을 허무는 최고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외우는 것은 가장 강력한 아부다. 내향인의 관찰력을 활용해 팀원들의 이름을 빨리 외우세요. 저기요, 대신 누구누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렇게 시작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세 번째,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카네기의 황금률 중 하나는 경청입니다. 이 근처 점심 맛집 어디예요? 같이 가벼운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서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외향형들에게는 에너지 조절 모드를 권합니다. 의욕 과잉은 금물, 외향인은 적응이 빠르지만 자칫 너무 의욕이 앞선 사람으로 비춰 기존 구성원의 거부감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관심사에 주파수를 맞춰라. 나의 경력이나 능력을 뽐내기보다 기존 팀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먼저 질문하세요. 카넥은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의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인정을 아끼지 마라. 외향인의 친화력으로 동료들의 작은 도움에도 역시 누구누구님이 계셔서 든든하네요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세요. 비판은 삼가고 진심으로 찬사하는 것이 카네기식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논쟁을 피하라. 새로운 곳에서는 내 방식이 맞더라도 일단 논쟁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겸손한 태도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적응장애 치료에 대한 내용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기운내서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적응장애는 치료하면 좋아지고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상담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상담치료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잠을 못 자고 식사를 못 한다면 단기적인 처방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사라지거나 적응이 시작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만약 그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으로 넘어가기 전 전문가를 꼭 만나야 해요. 적응장애로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생겼다면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회복되면 소화불량이나 무기력함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의 이완을 돕는 영양제에는 마그네슘, 비타민 D, L테아닌, 락티움 같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저녁 식사 후 혹은 잠들기 30분 전에 복용하세요. 보조 영양제인 L테아닌이나 락티움은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뇌파를 안정시켜서 잠들기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카페인 섭취는 아침에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잠들기 전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잠자기 10분 전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거리나 내일 할 일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의 짐은 내일에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수첩을 덮으세요. 걱정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면 뇌가 안심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적응장애로 인한 수면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기억할 일 첫 번째는 걱정을 분석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카네기는 걱정이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기 전에 이를 분해하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지금 적응하지 못해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결과, 보통 퇴사나 관계 단절, 싸움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순간 뇌는 방어 기제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적응장애는 앞으로 계속 이럴까봐 하는 미래의 불안에서 옵니다. 카네기는 오늘 잠들기 전까지 오늘만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내일의 걱정과 적응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오늘 점심 메뉴나 오늘 처리할 업무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두 번째는 피로가 쌓이기 전에 쉬어라입니다. 적응장애 환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긴장하느라 뇌 에너지를 과하게 씁니다. 카네기는 지치기 전에 쉬는 것이 최고의 효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중간중간 5분씩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세요. 카네기에 따르면 즐거운 척 행동하면 실제로 즐거워지는 신체적 피드백이 발생해 적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자기 전에 몸을 이완시키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조용한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적응하느라 긴장된 몸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판에 의연해지기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실수하면 남들의 시선이 두렵죠.
카네기는 부당한 비판은 흔히 위장된 칭찬이라고 말하며 남의 시선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늘에 맡기세요. 지금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적응 꿀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적응을 해야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